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시장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들 하나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볼까요? 애플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애플카 이슈는 꾸준히 안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LG그룹주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뭐 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도 많이 있고 저희가 잠시 후에 AS 도와드릴 텐데 애플카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안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지금 네. 구간에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카, 애플하면은 자율주행하고 우리가 한 단계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장 쪽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전기차도 주목이 되는 거죠. 이게 합해지면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단계는 스마트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는 유지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율주행하면은 우리도 이제 그 인간들도 이렇게 시력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차도 시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카메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 부분에 대한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의 카메라 시장도 45조 원 정도 되고 전장 쪽의 카메라 성장하고 있는데 27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성장성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잘 아시겠지만 금일 급등하고 있는 LG이노텍 가장 대표성을 띠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출 규모 1위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 세코닉스, 최근 세코닉스 주가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되고 향후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파트론도 좀 주목해야 되고 더불어서 뭐 옵트론텍, 삼성전기 등등등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나 더 이 카메라 부품 쪽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은 전장 쪽입니다. 전장. 그래서 전기차의 강력한 수요가 계속 있는 거죠. 작년에 이제 테슬라 실적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의 목표가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작년에 사실 이 대표 업종들이 좀 실적은 조금 우려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어떤 Q의 증가가 있기보다는 Q의 어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향 가능성이 작년에 있었던 거죠. 그런 내용에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마진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딛고 결론적으로 보면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했을 때는 지금 섹터별로 뭐 자동차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도 쭉 있을 것 같고요. IT 섹터들의 종목도 쭉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상당히 관심이 가고 주가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추후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애플카가 어느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건 LG이노텍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LG그룹주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님께서는 뭐 자율주행 관련주, 전장부품 관련주 쪽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뭐 기존에는 LG이노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LG전자를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G이노텍이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는 당연히 엮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조금 더 주목하자는 개념으로 LG전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베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단에서 조금 못 미쳤죠, 그죠?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 굉장히 이 해당 주가를 부정적으로 끌어내릴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다. 대신에 2022년 올해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증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사업부가 있습니다. 뭐 TV 사업부도 있고 다 있는데 특히나 더 전장 사업부 쪽에서 큰 폭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더 기대되기 때문에 LG전자 가격이 빠질 때마다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LG전자. 자, 지금 보시면은 LG전자의 주가는
지금 주봉을 제가 열어놨는데 이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나와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아직 그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탁 바뀌는 그런 구간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살짝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나가요 이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나가요 하면서 또 이렇게 살짝 밀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 부분 매수를 해놓고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면은 주가 밑으로 쭉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거의 좀 작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십사 말씀드리고 14만 6천 원입니다. 13만 7천 원 하단 제한하고요. 네. 목표가는 크게 보시죠. 18만 1천 원 정도 보시고 트레이딩을 해서 따라가든 중장기를 모아가시든 하시면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연말에 LG전자에 대한 분석이 나왔을 때 뭐 최근 10년 중에 연초에 7번은 상승을 했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안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주들이 조금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애플카 이슈 받으면서 함께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8만 1,000원 체크해 드리고요. 저희 오늘 애플카 이슈 다루면서 LG이노텍을 꼭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차례 해서 추천을 주셨는데 9월 10일 추천 기준으로는 70%의 수익을 얻어가고 있고요. 네네. 또 12월 22일 기준으로는 18%가 넘는 수익, 꾸준히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되겠죠. 증권가 측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50만 원까지 나옵니다. 예. 네네, 50만 원까지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고 업사이드는 더 있는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작년 9월 달에 말씀드려서 70%가 나고 최근에 말씀드려서 뭐 18%, 19%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산업 트렌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 주가가 빠지면은 삼성전기도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빠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2번이나 좀 말씀드렸는데 LG이노텍이 먼저 올라갈지 삼성전기가 먼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먼저 올라가면 따라가는 어떤 그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LG이노텍 상당히 좋은 성과 났습니다. 어쨌건 삼성전기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LG이노텍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도 뭐 전장 부품이라든가 기판, 카메라 부품 성장시 있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더 뭐 전장 사업 부분에서 가장 그 포지션이 큰 또 그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LG이노텍 AS 도와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늘 좋게 말해주시는 철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온 건데 저희 포인트 한번 뽑아볼게요. 예? 포인트, 예. 네. 오늘 또 앵커님 말씀을 다 해주실 줄 알고 기다렸더니 예,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국 철강 시장 규제 완화와 호실적 기대감인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게임주라든가 NFT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물론 LG이노텍도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작년에 좋았죠. 그래도 작년에는 유동성을 줄이는 스탠스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종목들이 마지막 12월까지 거의 11월까지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분위기는 시장이 양적 완화에서 양적 완화를 좀 줄이는 테이퍼링으로 갔다가 지금은 급기야는 양적 긴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도 6월 달에 한다, 4월 달에 한다, 이제는 3월 달에 한다 하면서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이 그래도 약간 여지를 좀 줬던 부분은 연말에 양적 긴축을 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가치주 개념을 접근해야 된다. 이 가치주 중에서 좀 업황 개선되는 종목이 뭐냐? 그건 바로
철강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 규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본격적인 철강주의 어떤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강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바닥권에서의 주가 형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뭐 세아베스틸, KG, 동부제철 다양한 종목들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한번 올랐다가 지금 내내 빠졌죠. 하반기 들어서 가장 대표성 있는 걸 보시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선택은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보셔야 되겠죠. 예, 저희 가격 전략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슈는 뭐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는데 이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29만 9,500원인데 하단이 29만 원 정도 잡고요. 상단은 42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단 손절가 적용하시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 적용보다는 꾸준히 모아간다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4분기 실적주에 주목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포스코에 대한 실적 기대감 리포트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42만 원 체크해 드리면서 저희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곽영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